아니요. 잡아놓고 그 전에 증인을 불러서 오면 들어보고 안 오면 그냥 취소하고 선고하겠다.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아예 지금 저기요. 잡아버린 것 같습니다. 주무시나요? 선고기일을 6월 8일로 잡겠다. 2월 1일에 출석 가능하면 증인신고를 하겠다. 아니면 6월 8일에 선고한다. 이건 결국 총선 전에 선고를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고법에서는 2월 말에 법원 인사가 있기 때문에 재판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전에 하여간 어찌됐거나 판결 선고를 하려고 하는 지금 그런 의식인 것 같아요. 그런 의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소심 판결이 총선 전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 항소 기각되면 그냥 무조건 우승입니다. 자, 최강욱이 사람은 저 이제 의원도 아니면 그만 나오지 못하고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좀 우울의 왕 컷들이 나와서 펼치는 건 없다. 응가한다. 그러면서 컷을 비하는 말이 아니고 설치는 것 사람 무서운 응가. 전혀 무슨 맥락도 아니고 뭐 말도 안 되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냥 막 한 거네요. 뭐 특정한 것도 아니고 인물농장 얘기하다 갑자기 막 컷들 설치고 얼굴이 완전히 이상하게 무너져가지고 이 사람은 맛이 갔을 겁니다. 자, 이 좌파들 트위터에 나오는 이런 식으로 똑같이 하고 있다고 트럼이 얼굴이 그냥 아주 이상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떨어지니까 그냥 막 저탄 지금 하는 거죠. 자, 이 좋은 여지도 여기 이제 지역 돌아다닐 때마다 중국을 지도에 표시하는 20일, 24일에는 대전과 울산을 방문한다. 정책 현장 방문이라는 이유로 대선 주작도 유세 일정 아니냐 이렇게 입장하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정석 수원지검 차장검사를 일단 대전보건검사로 직무대리 반영한 다음에 골프장이라든지 천하부탁의 범죄 기록을 조회했다든지 수사대장 부회장과 부적절한 만남을 했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하겠다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 ABCN 강촌리조트 여기 골프장 용인 CC 골프장 여기에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계약 수주 결제 내역을 확보했다.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김우겸이 법사위 국감장에서 처음 제기한 내용인데 이런 것들과 관련해가지고
2차장이었는데 좀 1차장이 2차장 역할을 좀 대신하면서 수사를 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수사를 계속 담당해왔던 검사들 그 직무에서 배제됐기 때문에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건 지금 뒤숭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검사가 바뀌어도 수사가 하던 거 계속 하고 그렇게 되죠. 유레나이님 박현준 감사합니다. 자, 유현준 건축가가 국내에서 1호 영입 문제로 제안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경제 단독으로 아직 팀에서는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제안을 받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유현준 교수는 윤 대통령이 대선 행보를 할 때 만났었고 그 이후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인재영입위원회 위원회 연락을 받고 만남을 가졌다. 평가가 하고 있다. 라고 하고 있어서 제안을 받았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원희룡 장관은 심상정 바꾸겠다 이런 얘기가 있다가 기왕 붙을 거면 아예 이재명과 붙는다. 이재명과 붙어서 근소한 차이로 지더라도 무슨 상관이냐. 이기면 완전히 대선 초전이 되는 거고 지더라도 별 상관없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희룡 장관이 이재명과 붙게 되면 다른 친윤, 윤핵관 이런 사람들도 더 이상 이게 거부할 명분이 없어지는 선거권 출마를 거부할 명분이 없어지게 된다. 이런 상황이 됩니다. 원희룡 장관이 본인이 역사입니다. 텃밭가를 대장동 아나운서하고 첫 테이프를 꽂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태경이 처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하태경은 공천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하는 거라서 별 의미가 없었지만 원희룡 장관은 조금 의미 다르죠. 자, 여당의 혁신위가 굉장히 그동안 여러 가지 변화의 모습을 보여왔는데 그 활동 기한을 원래는 이달을 잡고 시작을 했었는데 12월 24일까지. 그런데 오후 혁신안을 내고 내달 초 12월 초에 활동을 종료하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저기요. 2주 정도 내에 활동을 종료한다.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 혁신위 활동이 더 이상 계속되면 대표로서 뭔가 대표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조금 좀 문제가 있다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유한 위원장의 그분을 대체한 새로운 인물을 또 내세우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혁신위는 다음 달 초, 12월 초에 활동을 종료하고 오후 혁신안까지 들고 끝내겠다. 12일 이전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끝낸다고 하는데 오후 혁신안은 이제 과학기술 분야 인재를 비례대표 당선권에 배치하겠다. 이런 정도이라서 오후 혁신은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결국 중진들이 후보자들 나와라, 희생해라. 이게 혁신위의 가장 큰 활동이 됐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연합뉴스 TV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 연합뉴스 TV가 사실 YTN 24번이면 연합뉴스 TV 23번인데 연합뉴스 TV는 연합뉴스가 사실 30% 조금 안 되는 지분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연합뉴스가 사실상 연합뉴스 TV와 함께 운영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었죠. 그런데 일어나보셈. 지분 구조는 의지병원, 의지재단, 의지대학
기부를 함으로써 은지재단이 30%를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 떠나서 병원은 병원 재산이 의료법상 병원 재산은 병원에다만 쓰도록 되어 있는데 병원이 갖고 있던 재산을 말도 안 되게 다른데다가 기부를 해버리는 바람에 병원의 재산이 병원이 아니라 의료법인의 재산이 의료법인이 아니라 의료법인이 되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이건 의료법 위반이죠. 그리고
해는 게 정말이냐. 어차피 이병이라는 하나거든요. 자, 수능 만점이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자체적인 얘기가 해도 전국학교 만점 받았다 이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실론문항이 없어졌는데 불수능이다. 오히려 고상 수능 만점자가 12년 만에 한 명도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만점자가 나오면 누가 만점 받았다 이렇게 보지 않아야 되는데 만점이 지금 없는 상황이 됐다. 국어에서 문학이 어려워가지고 수험생들이 굉장히 경험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011학년도에 한번 만점이 없었는데 국어하고 수학이 모두 불수능이었기 때문입니다. 실력문항은 없지만 불수능이다. 학생들 마음을 좀 심하게 불수능이다. 근데 이게 사실 학력고사 때는 만점이 없었죠. 학력고사 때 만점. 저희가 아까 학력고사는 40점 만점에 40점 만점이 없었어요. 399점 받았던 양반이 최고였어요. 그때는 킬러문항이 그런 얘기 자체가 아니었어요. 이게 킬러문항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문제가 결국 다 쉽고 킬러문항만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문제를 30% 쉽게되고 30% 그다음 10% 10% 그다음 10%는 아주 어려워요. 그렇게 단계별로 계속 어려움이 되면 아주 어려운 게 말도 안 되고 문제 있는 거 안 해도 돼요. 그냥 단계적으로 어렵게 되면 사실상 딱 보면 알거든요. 아, 이건 내가 도저히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을 한번 넘어가면 되는 거니까. 만점이라는 게 그렇게 하면 만점 나올 수가 없거든요. 시간 부족으로 만드는 거인데 올해는 지금 좀 시간 부족으로 만드는 거죠. 네. 만점을 받는다. 이거는 쉬운 문제는 누구나 다 모르지만 필요한 문항을 아냐 모르냐 이게 만점의 핵심이 건데 그럼 결국 이제 그 만점 받기 위해서 필요한 문항을 미리 아냐 모르냐 하기 위해서 학원 가는 거 교육마다 이게 되는 거잖아요. 만점자가 나오는 게 이상한 거예요. 문제 유출이 없으니까 만점이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본인 신고님 말씀대로 문제 유출을 안 하면 만점을 줄 수가 없는 거야. 지금 만점이 있었다는 거는 문제 유출을 한다는 필러문항 몇 개를 유출하는 데서 문사라는 걸 주고 문법사라는 문만 준다. 이렇게 되는 거지. 체력장도 있었어요. 체력장 20점 있었고 320점이 만점이거든요. 체력장 20점 있었고 만점이 없는 게 정상적인 사실은 그 많은 문제를 그 짧은 시간에 풀는데 어떻게 만점을 받아. 모형 수산 던졌어요. 높게 있고 모형 수산 던지지 않았는데 못 던졌는데 모형 수산은 우리보다 한 3년 뒤가 모형 수산 던졌고 자, 현실판 오징어 게임 이거 지금 내일인가요? 현재 방송하는 것 같은데 제가 뭐 넷플릭스 뛰기만 하면 오징어 게임 뭐 며칠 남았다고 막 계속 보는데 뭐야 재학년보다 더 궁금하다고 321점인가 그런 거 같아요. 저기 저거 합쳐서 한장 합쳐서 121점 것 같습니다.
죽었냐? 쫓겨나는 건가? 사실 꼭 죽일 필요는 있어요. 그냥 나가면 돼요. 마치도 한다는 거죠. 하나 결정자들은 그날 펄썩 쓰러지고 그냥 나가는 거구나. 자, 서울, 과일 문제있지만 인사론사 몰래 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어요. 저희도 안 되고 보니까 과일 발탁
영친왕이 순종의 동생인데, 순종의 동생이죠. 영친왕한테 아이가 33명이에요. 아이가 33명. 가능해요. 분명 참고용이라고 합니다. 문재인 병원 60몇 명이라고 지금 운동한다고 하는데, 혹시나 오원님 감사합니다. 그럼 현실을 공정하게 알아야 된다. 네, 오늘 인사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산 강의가 이번 주 토요일 있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셨다가 못하시고 미루신 분들이 또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에만 한 번 더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 2번을 하고 또 2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신청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번 주 토요일에도 부산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커뮤니티에 신청하는 방법, 블로그에도 신청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렴하게 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시니까 들어오신 분들이 아주 들을만하다고 해주시니까 또 신이 나요. 시간에 끝난 적은 없어요. 거의 3시간 합니다. 왜냐면 할 얘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동영상을 해서한테 보내드리고 기초는 거기서 다 말씀드리고, 그래서 누가 또 광고를 해줘요. 네. 한번 들어보시죠. 대한민국의 현재를 살면서 부동산, 토지, 거기에 대해서 모르고 한다는 건 주식 모르고 살 수 없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주식이나 부동산에 대해서 모르고 어떻게 자본주의 사회를 할 수가 있습니까? 자산이 대부분 그렇게 도저히 돈 안 벌고 산다고 그러니까 그냥 나는 노동만 하고 살겠다. 그냥 노동으로만 살겠다. 자산을 증식하는 거에 관심이 없다. 못 버는 거에 관심이 없다. 그건 뭐지만 돈을 조금이라도 벌어서 모으겠다라고 생각한다면 부동산과 주식을 두면 할 수가 없죠. 근데 주식 해가지고 돈 벌기 쉽지 않잖아요. 돈을 진짜 번다. 그건 부동산으로 버는 거죠. 그래서 1월에도 하는데 1월에 또 6월 말 또는 6월 초쯤 될 것 같아서 이번에 들으셔야지 두 달은 거의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돈이 아니더라도 자산을 축적 하려면 부동산입니다. 정말 축적하려면. 그래서 부동산 강의 들어보시죠. 오늘 인사해.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7,000명 정도 늘어졌는데 좋아요가 3,000이 안 넘네요. 다들 매력에 빠져서 좋아요를 누르시는 걸 까먹고 계시는데 오늘 인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검찰이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와 JTBC를 압수수색하면서 강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뉴스타파와 언론단체들은 유해영 후보이자 언론 탄압이라면서
압수수색 대상에 현재 뉴스타파 소속인 공지욱 전 JTBC 기자의 자택과 JTBC 본사 사무실도 포함됐습니다. JTBC 소속이던 공 기자는 대선을 앞둔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를 부인하는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영 씨의 진술을 도리로 빠뜨렸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 검찰이 적시한 혐의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입니다. 이들이 대선 직전 허위 사실을 보도해 여론을 호도하고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건데 당사자들은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반론 주는 것이 이런 부분이 인정한다 하더라도 사건이 없어진 수사무마에 대한 의혹입니다. 반면 검찰은 언론의 의혹 제기를 무리하게 수사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악의적인 왜곡 보도가 있었다는 정황을 확인해 강제 수사에 나선 거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 대신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구성 요건인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을 영장에 적시한 것 역시 허위보도 정황이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보도들을 뒤따른 언론사 보도에 관해서도 제기된 의혹 전반을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해당 죄가 피해자 의사에 관해 처벌할 수 없는 간이사 불벌죄인 만큼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인 윤 대통령 의사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또 김만배 씨가 신한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에게 건넨 1억 6천여만 원을 인터뷰 대가가 아닌 책값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신 전 위원장 책을 출간한 출판사 대표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터놓기도 했습니다. YTN 김혜리입니다. 검찰의 언론사 압수수색에 대해서 여야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공작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거라며 옹호했지만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언론 탄압이라고 매우 비난했습니다. 정유리 기자입니다.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을 대선 공작으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뉴스타파와 JTBC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정당한 수사라고 힘을 실었습니다. 국회 불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관련 보도가 나오게 된 경위를 파악해야 합니다. 예고한대로 해당 인터뷰 내용을 이용보도한 전현직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 3명까지 고발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거의 날조 인터뷰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도 하지 않고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전제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한 진행자 3사람을 우선 고발합니다. 이번 사건의 배후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당 차원의 진상조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 사실 여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들으려고 이런 내용을 하고 너무나 큰 사이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것은 개인에 의한 작품이 아닐 것이다. 민주당은 반박했습니다. 여당이 주장하는 배우설을 일축하며 역사관과 오염수 문제 등으로 수세에 몰린 여건이 국면전환용 수사에 나선 거라고 말을 세웠습니다. 특히 검찰의 언론사 압수수색은 비판으로는 옥죄려는 정권 차원의 탄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권이 비판적이면 그곳이 어디든 상관없이 밀고 들어가겠다는 대언론 선정, 정치검찰을 앞세우고 언론에 대해 칼춤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진행되는 전광희 수사 이유는 결국 유리한 언론 지형을 만들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것은 선거를 앞두고 또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언론의 입을 틀어막기 위한 다양한 윤석열 정부의 노력과 일맥상통하는 부산전주은행 부실 수사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뭐가 달지 지난 4월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대장동 특검법을 통과시켜 따져보자며 역공을 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이른바 윤석열 커피 의혹이 사실이 아니란 것,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은 알고 있었다며 확전을 예고한 터라 여야의 기립감을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습니다. YTN 허위 인터뷰 의혹범에